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놓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주당 공세에 힘을 실었고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나온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참전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원장에 대한 여권 내 불신이 깊은 만큼 거취 문제를 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퇴론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불신을 키운 건 이처럼 궁금한 질문에는 정작 소극적이었다가 사법부의 기득권이 위협받는가 싶으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9일 폭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현장을 찾은 건 나흘 만이었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협받은 이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는 충격을 받은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치유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 구속 취소, 재판 지연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기현 재판장의 룸살롱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주권과 직결되는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은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며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2심 무죄를 뒤집는 판결이 단 9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에선 사법개혁을 두고 3년 반 만에 임시 법원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260여 명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세가 헌법이나 자신들의 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런 흔들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내놓는 것일 겁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1일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사건에 이례적인 속도전이 이뤄지면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바꾸고 대법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중개 의무화 논란도 법원이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재판은 길어지는 데다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대와 달리 재판도 중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기간 만료 전인 12월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재판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기보단 이른바 사법개혁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선출되는 권력이 아님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가능한 건 판결과 결정으로 조금씩 쌓아올리고 있는 신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대법관 증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겪고도 별말이 없다고 비판받았던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작심 발언인 셈입니다.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언만 따로 뗄 게 아니라 상고제도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언에 반대한다는 건지 아니면 몇 년까지 늘리는 건 괜찮다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관 수를 늘리면 전원 합의체 기능이 약화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이제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 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또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공격합니다.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될 대법관 16명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민생도 외교 안보도 아닌 첫 입법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2008년 이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인데 할 일은 2배 가까이 늘면서 갈수록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지고 재판도 지연돼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법부 장악 공격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고 그 이후 국회 청문회와 동의 등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울대 법대를 나온 고위 법관 출신 50대 남성으로 쏠린 대법관 구성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언에만 논의가 갇혀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 중요한 사법개혁의 기본틀은 1, 2심, 특히 1심 법원 규모 자체를 지금보다 몇 배 정도 더 늘려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일자 일단 법사위 처리를 미루긴 했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분명해 여론 추이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며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